Wonder Skills, Easy Reading. 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라고 하고요. 매크로 에듀케이션 코리아의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육을 진행할 사람입니다. 선생님들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인사를 나눴는데요. 채팅창에다가 인사 한 번씩만 해주시겠어요? 잘 계신지도 궁금하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꼭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예, 인사들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제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원더 스킬스 리딩의 이지 리딩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아젠다는요,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Learn to Read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 원더 스킬스 이지 리딩 시리즈 자체가 Learn to Read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더 스킬스 이지 리딩의 인트로덕션 세션을 가질 거고, 키 피처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유닛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소스에 대한 소개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 아이가 있으신 분들 계실 거고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이가 글을 읽는 과정을 쭉 나열한 그 과정이 있어서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우리가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닉스를 시작으로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교육적인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읽잖아요. 그런데 모국어의 경우에는 조금 경로가 다르죠.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학습자들이 어떤 식으로 첫 번째 그 읽기를 하는지를 좀 나열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많이 듣습니다, 스토리를. 엄마나 아빠나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종이로 된 책, 천으로 된 책,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읽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스토리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크게 되면 그림하고 계속 연계를 시켜줘요. 여기는 뭐가 있지? 엘리펀트가 있지? 이런 식의 이야기 계속하면서 그림과 책과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계속 노출을 시켜줍니다. 거기에 이제 같은 스토리, 아이들이 꼭 좋아하는 스토리들이 꼭 존재하죠. 그러거나 아니면 아이들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모든 동화책들에는 반복되는 프레이즈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 가족, 이런 것들이라든지, 동물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계속 지금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 학습자가, 얘는 그림이고 얘는 텍스트구나.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학습자가 점점 영어 언어를 읽을 때 영어랑 한국어는 어디서 어떻게 읽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런 것에 대한 텍스트 피처. 그다음에 그 레터 안에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글씨들이 있는데 밑 끝에 점이 찍힌다든지 쿼테이션 마크가 있다든지 아니면 퀘스천 마크가 있다든지 익스클레메이션 마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읽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책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간 챈트의 느낌이 강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밍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느 순간 계속적인 노출이 있다 보면은 라임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읽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로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밍을 가지고 학습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단어를 만드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단계가 오냐면 서서히 이 단어의 사운드, 그 다음에 레터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니셜 사운드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map 이라고 했을 때 사운드를 먼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자가 이제 사운드랑 레터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레터의 사운드를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이름이라든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글자들의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last 사운드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미들 사운드로 오고 이렇게 해서 블렌딩을 시작하면서 이제 읽기로 조금씩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 단계를 다 거쳐야지 학습자가 의미는 몰라도 읽기는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학습자가 이제 뭘 하냐면 이 쉐입이 비슷한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다른 책에 있는 거, 또는 간판에 있는 거,
또는 뭐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쉐입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familiar words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면서 이제 읽기 학습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거친 다음에 학습 읽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학습자가 이제 읽을 준비가 됐어요. 이거 우리가 learn to read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learn to read와 read to learn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learn to read는 읽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learn to read 하기 직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요, 외국어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단계에서 보던 이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거치는 아이들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숏컷을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아이들은 한국어, 그러니까 모국어인 한국어를 이 단계를 거쳐서 대부분의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비슷한 단계에서 조금만 숏은해도, 그죠? 비슷한 게 조금만 숏은해도 이제 그 읽기가 가능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learn to read를 가르칠 거예요. learn to read를 가르치는 단계는 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learning letters. learning letters에서 우리가 뭘 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phonics 학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각각의 letter가 가진 음가에 대한 학습을 시켜요. 뭐 short A sound, sound, k sound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letter와 sound를 correspondence를 해가지고 학생한테 인식을 시킵니다. 각각의 사운드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가 있어지려면 얘를 블렌딩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슬라이드 스루에서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블렌딩을 시작합니다. 각각의 포님이 내는 사운드를 인식을 한 다음에 걔를 블렌딩을 통해서 학습자가 전체 단어에 대한 사운드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at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걔가 어떤 음가로 이루어져 있죠? 크, 에, 트. 그죠? 슬라이드 스루 하면 어떻게 되죠? cat, cat. 결국에 이렇게 읽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자가 우리가 흔히 high frequency words라고 부르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걔네 역할이 뭐죠? 굉장히 많은 노출이 있어요. 뭐 I, can, 뭐 see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노출이 있지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sight words에 대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뭘 시켜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phoneing과 blending과 sight words 통해가지고 단어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단어가 어떤 포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애들이 알아가고 있어요. 이때 word family를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fan을 읽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하면 다른 단어인 뭐 man, pen, ten 이런 family words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막 short vowels가 포함된 그런 단어들 또는 long vowels이 포함된 단어들을 읽기 시작하는 학습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뭐 blends라고도 부르고 digraphs라고 부르고 diphthongs라고 부르고 clued라고 부르는 이런 청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에도 청크가 있지만 그 각각의 레터에 청크가 있기 때문에 청크를 묶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가요. 웬만한 어려운 단어도 전부 다 읽어내는 단계가 됩니다. 대부분 이 뒤에 나오는 이 other phonics skills들은 phonics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대부분 많이 포진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학습자가 쭉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요것만 해가지고는요. 언어하고는 전혀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미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미닝을 만든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 지금 단어나 포님들이 그냥 각각 그냥 partially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모아져서 뭔가 엄청난 결과물을 내는 거라는 것을 애들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reading 텍스트가 있어야 하고요. 말하는데 디스코스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창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의미 창조를 도와주는 교재가 바로 이 Wonder Skills Easy Reading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선 단계를 우리가 파닉스 책을 통해서 다 마쳤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다고 해서 애들 영어가 끝난 게 아니고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Wonder Skills Easy Reading 시리즈 같은 교재를 수입을 시켜서 학습자가 이제 재미있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고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onder Skills Easy Reading 시리즈는요. 이제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파닉스를 막 마친 아이들이 조금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된 교재예요. Wonder Skills Reading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도요, 미국 교과서에서 왔어요. 미국 교과서에서 아주 낮은 레벨의 것들을 가져와서 학습자가 learn to read를 스무스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phonics, word recognition, comprehension 등을 아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은요, 여기 보시면 이지 리딩 시리즈 요게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2, 3. 그리고 이지 리딩 플러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얘가 또 1, 2, 3, 3권이 있어요. 그래서 총 6권의 책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겟은 로우 비기너부터 비기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보시면 여기 스튜던트북이 앞에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워크북이 뒤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북, 인북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 오디오가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QR, 지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QR 코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CD 없이 QR로 스트리밍도 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 하셔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게 여기에 한 권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가르치기 쉽게, 사실 이 책만 가지고 수업이 가능하시지만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깊은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티처 리소스를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티처 리소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고요. 이건 적어 놓으셨다가 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북커버 전체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1, 2, 3,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플러스 1, 2, 3 이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원더스키스 리딩 시리즈를 쓰셨던 분들은 스타트부터 마스터까지를 갖고 레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의 플레이스는 어떻게 되냐? 그 스타터 레벨, 그러니까 지금 이지 리딩 같은 경우는요, 스타터보다 낮은 레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터의 초반 단계까지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워드 카운트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시리즈가 이 스타터 1의 한 초중반 정도 레벨을 시작해서 베이직의 초반 레벨까지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타터와 learn to read까지는 이지 리딩 시리즈까지는요, 저희가 learn to read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학습자가 언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학습을 제대로 진행을 한 다음에 베이직부터 인터미디어, 그러니까 마스터까지 원더스키스 리딩 시리즈로 넘어갔을 때 read to learn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으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를 가르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스킬의 정확성을 높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벨 차트예요. 텍스트 메저먼트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그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고 이게 플러스 시리즈예요. 그레이드 레벨은 이 이지 리딩 시리즈가 프리-K부터 K, 그리고 플러스 시리즈가 GK부터 G1, 아주 초반 레벨까지입니다. 워드 카운트는 20에서 55까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렉사일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스타터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레벨, 이지 리딩 시리즈 같은 건 조금 낮은 레벨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AR 지수 이렇고요. CEFR은 Pre-A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플로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원더스키스 리딩 시리즈와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를 어떻게 섞어 쓸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조금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시리즈를 섞어 쓰고 싶은데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벨 차트 플로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단연 첫 번째 시작은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학습자가 파닉스를 끝내고 나서 패턴드 스토리를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여러 가지 언어 스킬들을 학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기 때문에 먼저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저의 제안은 이렇게 두 가지 패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레벨을 어디로 가시면 좋으냐? 원더스키스 리딩 시리즈의 스타터 레벨을 가시기를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 레벨, 이 두 개의 레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얘네 둘이 가진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와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플러스 시리즈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 스토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패턴드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센텐스 패턴 위주로 구성된 교재이기 때문에 그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을 하고 나서 원더스키스 스타터로 오시면 얘는 사실은 패턴
패턴드 스토리는 아니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냥 스토리예요. 쉬우니까 패턴처럼 보이는 거지 패턴을 의도해서 만든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패턴이 아닌 스토리를 와서 원더스키스 스타터 1으로 오셨다가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플러스의 1으로 가셨다가 원더스키스 스타터 2로 오셨다가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플러스 2로 가셨다가 원더스키스 스타터 레벨로 오셨다가 원더스키스 리딩 플러스 3로 가시면 아이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스토리도 읽을 뿐만 아니라 단어도 확장이 되고요. 단어도 강화가 되고요. 센텐스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도 강화가 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아주 적절하게 플루언시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원더스키스 리딩의 베이직 레벨 그리고 인터미디어 레벨 어드밴스 레벨, and 마스터 레벨 이렇게 넘어오시면 아주 스무스하게 학습자가 읽기 스킬을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가셨다가 바로 플러스로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학습자의 레벨에 따라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수업을 꾸린다고 한다면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다음에 원더스키스 스타터 레벨하고 이렇게 교차 수업을 하는 것을 좀 더 효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업하시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키 피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센텐스 패턴 프랙티스가 강화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죠? 스토리가 모두 센텐스 패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키 피처는 아주 재밌고 귀여운 사파들이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도움이 되는 사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백그라운드이거나 단어 정도를 조금 학습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아주 도움이 되는 사파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 피처는 아주 효과적이고 가성비 높은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를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학습자가 그냥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러닝을 오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게 internalization, 그 다음에 personalization 할 수 있도록 아주 effective한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를 구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학습자가 learn to read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read to learn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read to learn과 learn to read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read to learn 같은 경우는 읽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learn to read는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보보다는 사실은 그 언어 스킬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언어 스킬을 다 갖고 있어야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키 피처를 가지고 교재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센텐스 패턴 프랙티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일단 보시면 이게 이지 리딩 시리즈의 페이지 example이고요. 여기 보시면 센텐스 패턴이 뭐가 들어가죠? I see something.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I love who 뭐 이렇게 되어 있죠. I love my까지 되어 있지만 고정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센텐스 패턴으로 구성된 이런 스토리가 계속 제공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전체 스토리 페이지에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지 리딩 시리즈의 그 패턴, 센텐스 패턴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표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1의 경우에는 이게 전부 밑줄 친 건 뭐냐면 고정값이거든요. 그래서 고정값이 쭉 이렇게 언더라인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요 그 명사나 형용사들만 바꾸면서 학습자가 읽어낼 수 있는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주 쓰이는 패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주 쓰이는 패턴 중에 가장 쉬운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2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고정값이 되어 있지만 약간의 응용과 확장이 된 형태의 구조로 제공이 되어 있고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를 보시면 조금 더 다채로워져요. 패턴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 패턴들만 알고 있어도 학습자가 한 400, 500개 정도의 그 문장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만 바꿔 껴가지고 학습자가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
영어 단어,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레벨부터 조금 복잡한 단계까지의 센텐스 패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인풋이 체계적으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두 번째 키 피처가 뭐가 있었죠? Interesting picture가 일단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교과서에서 얘가 왔기 때문에 미국 교과서는 사실은 뭔가 우리나라처럼 뭔가 읽기를 위해서 개발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국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그냥 그 대상 자체가 어센틱 리딩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요즘에 네이티브란 말은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영어를 원어로 쓰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재미있고 학습자가 딱 봤을 때 귀엽다, 이 책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가진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interesting하고 helpful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they like to hop on the cliff. Of course, 걔네가 당연히 학습자가 얘를 다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림 위에서 hop on, 그 they가 누구죠? 여기 three kittens잖아요. three kittens가 hop on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학습자가 이 스토리가 지금 어떤 내용 가지고 있구나, clothes라는 건 이런 거구나, hop on이라는 건 어떤 거구나를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So they like to hop on. 여기도 hop on이 뭐죠?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 ha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hop on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림을 보면서 학습자가 뭔가 뛰어오르는 것을 말하나 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바로바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We cook together. 그죠? We ride a bike to the zoo.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자가 그림과 텍스트를 바로바로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픽션하면 이렇게 되어 있냐? 그게 아니고요. 남픽션을 똑같이 그림하고 디스커션이 이렇게 원어원으로 연계될 수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과 사진이 재밌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읽을 때 정확하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림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학습자가 스토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킨다기보다는요.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인 이유예요. 당연히 학습자가 제대로 된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나 사진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 에비던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딩을 할 때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답이 어디 있죠? 텍스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guessing이나 assumption으로 문제를 풀어버릇하면 그게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부터 텍스트 에비던스는 두 가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에비던스는 뭐예요? 텍스트. 두 번째 에비던스는 뭐예요? 요거 그림이에요. 그림과 사진. 그죠? 요거를 어렸을 때 은연중에 텍스트 에비던스는 어디서 찾아? 텍스트에서 찾아.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 특징으로는 원더스키스 리딩 시리즈, 이지 리딩 시리즈가 그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이펙티브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펙티브하다는 것은 투자 대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example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의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예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there are에 대한 패턴을 배웠어요. 그리고 학습자가 여기 와서 뭐해요? 여기 이렇게 colored 핑크 레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바꾸면서 there are wet trees. 여기 찾으실 수 있겠죠. 어디가 wet tree죠? 여기 얘네 보이시죠? 얘네가 wet trees죠. 그죠? There are small tree. Can you find small trees? 한 다음에 아이들이 서클링하고 계속 패턴을 연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을 다른 세팅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식으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뒤에 보시면요. 맨 뒤에, SB의 맨 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티커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굉장히 고급진 사양이죠. 그죠? 스티커들이 있어서, 학습자가 앞에서는 그림 보고 입으로 패턴을 연습했다면, 이제 hands-on 액티비티 통해가지고 학습자가 패턴을 다시 익히는 거예요. There are something. There are a big tree. 뭐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hands-on 액티비티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주어진 패턴을 계속 학습했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application. 이 말은 뭐냐면 학습자가 여기서 배웠던 패턴을 활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앞에서 배웠던 단어와 접목을 시켜서 리텐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학습자가요. 그냥 책에 있는 거 읽는 거 하고 내가 만든 문장하고 기억력 길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패턴, 배웠던 패턴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 안에다가 새로운 단어 또는 배웠던 단어를 또 다른 세팅에서 해봤을 때 정확하게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 넣어놨어요. 첫 번째는 배웠던 내용을 조금 강화하고 핸즈온 액티비티 통하고 마지막에는 real life connection.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뭐 앞에서 배운 것도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배웠던 단어들 이용해서 there are 구조를 정확하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지 리딩 시리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지 리딩 플러스 시리즈도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학습자가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와 팀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is story is about making a boat or a table. 그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래서 학습자가 만약에 여기서 정확하게 답을 맞췄으면 다음 액티비티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학습자가 틀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정확한 팀과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시키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랩업이 시작돼요. 두 번째로 학습자가 이제 그림과 주어진 표현들을 활용해서 reordering, 그러니까 오더링을 시작해요. sequential 오더링을 시작하거든요. 이 오더링이 왜 중요하냐면 학습자한테 머릿속에 restructuring이 일어나요. 스토리에 대한. 그렇게 되면 학습자가 다시 한번 스토리에 대한 기억도 있고 expression도 다시 remind 할 수 있고 학습자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들, 그러니까 아주 쉬운 형태지만 서머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 넘버링을 하죠. 그래서 sequential order대로 학습자가 1, 2, 3, 4를 먼저 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블랭크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블랭크들을 주어진 표현으로 채우고 나서 학습자가 이 순서에 맞게 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예요. 미국 교과서를 배우는 아이들도 스토리를 배우고 나면 리텔링 카드를 통해서 리텔링을 하게끔 시키거든요. 오럴 서머리를 시키거든요. 그 이유는 머릿속에서 많은 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리텔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리스트럭처링이 일어나고 두 번째가 배웠던 단어가 모두 다 액티베이시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좀 강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결과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제공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죠? application, 그죠? 학습자의 real life connection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스토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매트리얼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트를 만드는 게 주제였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래요? 다른 재료들을 줘서 학습자가 너가 어떤 보트를 만들면 어떤 재료를 만들겠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학습자가 사고력도 또 확장이 되면서 배운 내용을 또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익스프레션들이 어디 가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그래서 먼저 한 문장 요약,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애플리케이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대충 되게 교재가 되게 좋은 게 느껴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이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고요. 이거는 원더스킬스 이지 리딩 시리즈의 테이블 오브 컨텐츠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한 80% 정도가 픽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좀 재밌고 너무 어렵지 않고 주제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픽션 스토리를 잘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시를 알려드리면 얘가 총 12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유닛당 2차시 소요를 제가 제안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걸 끝내는데 총 24차시. 만약에 주 3회 수업 40분 수업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면 요거 한 권 끝내는데 총 3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 시수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슨 플로우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루 만에 끝내셔도 돼요. 이거는 커리큘럼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저희가 런치 리드를 탄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2차 시를 통해서 학습자가 계속 복습하고 예습하고 강화하고 이걸 계속 가져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2차 시 제안을 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는 뭐라냐면 유닛 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 유닛 팀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리딩에 대한 메인 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가 배워야 될 키워드에 대한 어떤 배경을 좀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픽처 워크 하시고 여기 보면 뭐 look and say라든지 뭐 question들이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로 오셔가지고 단어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아주 간단한 그 액티비티를 진행하게끔 시킵니다. 그리고 워드게임까지 하시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 이제 학습자가 단어까지 다 하고 나서 픽처 워크를 가는 거예요. 메인 리딩으로 가가지고 바로 뭘 듣거나 읽거나 하지 않고요. 그 픽처 워크부터 진행합니다. 픽처 워크를 진행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픽처가 제가 아까 되게 헬프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대략적인 스토리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애들이 너무 스토리가 어려워버리면요. 그 중요한 스킬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뇌가 피곤하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픽처 워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요. 여기 앞에서 배웠던 단어 있죠. 그 단어를 컨텍스트에서 레코그나이즈 하게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픽처 워크를 진행하고 나서 학습자한테 듣기를 시켜요. 이게 듣기는 왜 중요하냐면 학습자가 어떻게 사운드가 되는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컴프레hension도 떼어놓고 학습할 수는 없어요. 언어라는 거는 네 가지 스킬이 언제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러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isten to the story는 listening comprehension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애들이 듣고 나서는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가 listening comprehension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데이 1에 진행을 하고요. 데이 2부터 이제 본격적인 리딩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들이 일단 들었죠. 이제부터 read aloud를 할 거예요. read aloud는 플루언시를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read aloud를 시키고 이제 figure out key details, 중요한 디테일들을 학습자가 이해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여기 보시는 read closure question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 디펜던트 퀘션에 대한 텍스트 에비던스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자가 그 정확하게 에비던스 찾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플루언시를 위해서 체인 리딩 같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컴퍼리션 스킬이라고 해서 컴퍼리션 체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페이지가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그죠? 그래서 학습자가 실제로 자기만의 문장이나 단어를 만들므로써 배운 내용을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마무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차 시를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얘를 그렇게 세 달까지 쓰지 않아요. 얘를 좀 빨리 써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리딩의 단계를 조금 짧게 가시면 돼요. 바로 들려주시고 read aloud 하시자마자 바로 figure out details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예시를 정확하게 안의 내용을 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theme이, 그러니까 유닛이 나와 있고 theme이 나와 있고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학습자가 말해볼 수 있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What do you see?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낮은 레벨이다 보니까 단어를 아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어요. 레이블링을 통해서 What do you see? 했을 때 선생님이 먼저 모델링으로 뭐 I see flower, 뭐 I see a dog 이렇게 해주시면 학습자 거기에 맞춰서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QR이에요. 요거는 오디오이기 때문에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단어로 와가지고 학습자로 하여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듣고 따라해요. 그 다음에 포인트아웃 하겠죠. 그죠?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실력이 된다고 하시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많이 어리기 때문에 단어만 얻어가도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단어 학습 위주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단어를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단어에 대한 학습. 그래서 그냥 들려만 준다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세팅을 제공을 해가지고 학습자가 진짜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스토리가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nteresting and helpful pictures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sentence 패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text evidence practice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I see a flower, I see a bee 했잖아요. I see a dog까지. 근데 who sees the bee?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답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I예요. 이 I가 누구예요? 그림에 나오는 이 소년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모든 그냥 리딩 책에는 그림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 에비던스 찾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학습자가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에비던스를 두 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패턴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read closure question에서 텍스트 에비던스를 찾는 훈련을 계속 시키게 됩니다. 이런 플로우를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넘어오시는 거죠. 이 페이지는 뭐냐면 일단 보캡 체크를 해요. 보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에서는 뭐 다른 시리즈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서는 단어가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센텐스 패턴을 통한 comprehension checkup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I see a what 하면 애들이 거기에 맞춰서 답을 찾게끔 도와주고 여기 와서 이제 application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패턴은 뭐예요? I see a까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어진 단어들을 갈아 끼면서 학습자가 말을 하면서 이해도 체크. I see a dog 했을 때 dog을 서클링 해야 되고 I see a tree 하면 어디 서클 해야 돼요? 이 tree에 서클 해야 돼요. 그죠? 다른 데 서클 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 못한 겁니다. 다시 단어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I see a flower 했을 때 어디 해야 돼요? 여기 bush나 요 castle 이런 거 말고 여기 flower를 딱 서클링 해야 되죠.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을 진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이제 스티커를 통해서 핸즈온 액티비티로 온몸으로 패턴을 익히고 나서 이제 make my own sentence. 그죠? I see 여기 나온 거 boring 해도 되고요. I see a cup. I see a book. 이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학습자가 I see라는 그 표현을 이러이러할 때 쓸 수 있겠구나를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지 리딩 플러스 가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workbook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레벨의 아이들이면 사실 인클래스 어사이먼트 쓰시는 걸 제가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숙제를 해주시면 더 좋긴 한데 조금 오버웰밍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시로만 한두 문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숙제로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인클래스 어사이먼트 하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초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지 리딩 플러스 시리즈로 올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웜업 페이지 똑같고요. 아까처럼 레이블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이지 리딩 플러스 정도 되면 좀 레벨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대한 묘사. The girl is in the garden or playground. 애들이 여기가 garden인지 playground인지 몰라도 garden 하면 대충 garden이 왠지 저런 거구나. 뭔가 꽃이 있고 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이런 장소를 garden이라고 하는구나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at can you see in a garden? 여기서 네가 보는 게 이 사진에서 보는 게 뭐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가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은 주제가 garden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이 단어들, 이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준비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단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오셔서 listen and repeat 해서 오늘의 키워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이 그림을 그냥 단순히 의미 체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컨텍스트 빌딩 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단어는 사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텍스트를 설명해 주게 되면 학습자가 굉장히 그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What do you see in this picture? After they repeat after you about the word.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What do you see in this picture? Do you see shovel? What is it doing? We call it dig. 그죠? 우리가 그 earth를 퍼내는 것을 왜 dig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soil. 사실은 이 soil 같은 경우는 설명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Do you see soil around your house?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면 학습자가 뭔지 대충 알겠다. 그리고 soil은 그거구나. 왜냐하면 soil에도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죠? 그때는 또 그림을 통해서 학습자가 거기에 대한 컨텍스트 빌딩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미, 대표적인 의미, soil에 대한 의미를 해주는 겁니다. plant도 마찬가지고 plant는 이거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면서 플랜트는 뭔가를 심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명사를 배웠을 때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나서 학습자가 단어를 인식하고 나면 여기 밑에서 이제 액티비티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 하실 수 있으면 게임 같은 거 진행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제 리딩으로 옵니다. 앞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패턴이 등장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당연히 그림은 이 스토리, 사실은 그림만 보고도 스토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그림만 가지고도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 그림이 되게 헬프풀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2개나 또는 3개 정도의 패턴이 섞인 형태로 플러스 레벨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했던 텍스트 에비던스 찾는 훈련인 read closure question에 관련된 활동을 진행을 하고 뒷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림 있고 센텐스 패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 디펜던트 퀘스천에 대한 텍스트 에비던스 찾는 거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서는 단어 체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 체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맞는 표현들을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액티비티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 building your story도 아까 뭐였죠? application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한 문장으로 This story is about a house or a garden. 뭐였죠? garden이었죠. 그죠?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여기서 만약에 house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토리로 돌아가셔서 Where is the raccoon? 이거 물어보셔야 되고 What is he doing in that place?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우리는 garden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garden에서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진행한단다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restructuring,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한 restructuring을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이거 오더링을 먼저 그림만 보고 진행을 합니다. 학습자한테 먼저 그림을 보고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뭐 보고해도 되고요. 아니면 학습자랑 그냥 외워서 해도 되고 이걸 나열을 쭉 순서대로 학습자가 orally 나열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리텔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 What do you want to grow?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거 뭐예요? Application, real life connection이에요. 이 너구리는 뭘 grow 했어요? corn을 했죠. 그죠? 여기 아까 앞에서 배웠던 corn도 들어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potatoes. 애들이 그림 보고 얘가 뭔지는 알겠죠. 그죠? oranges. 그럼 what do you want to grow? raccoon grows corn. What about you? 라고 물어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expression이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배운 내용이 강화되고 확장되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workbook으로 가셔가지고 단어 체크, 그 다음에 스펠링 체크, 컴프레션 체크업 체크, 그 다음에 unscramble 통해가지고 구조에 대한, 문장에 대한 구조도 어렴풋이 학습을 시킵니다. 얘는 사실 이지 리딩 플러스 정도 레벨 되면요. 얘는 그냥 홈워크 정도로 내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홈워크를 내주지 않아요. 하시면 인클래스 어사이먼트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그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플러스 시리즈하고 원더스키스 리딩의 스타터 레벨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교차해서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모습이길래 그러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얘가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플러스의 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주어가 나오고 누구 on the ground. 이건 사실 패턴 아니지만 여기서 패턴이 뭐예요? 뭐 let's 하고 we have예요. 그죠? let's와 we have 두 가지 패턴을 계속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게 원더스키스 리딩의 스타터 레벨이에요. 같은 유닛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밥수나 뭐 이런 것들은 얘가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이. 이지 리딩 플러스가. 그런데 여기 얘는 패턴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패턴이 막 섞여 있고 그 스토리를 위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패턴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레벨의 스토리다 보니까. 그렇지만 얘는 패턴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리고 원더스키스 리딩 스타터 2로 가시면 조금 더 글밥 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아예 패턴이 거의 존재 안 하는 그냥 스토리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이 끝나고 나서 스타터로 왔다가 플러스 1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학습자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해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더스키스 이지 리딩 시리즈는 센텐스 패턴 베이스로 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그냥 원더스키스 리딩의 스타터와 베이직 레벨은 그냥 스토리 라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면 효과가 확 높아지겠죠. 그죠? 그런 것을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소스 설명해 드릴게요.
그 선생님 수업하기 너무 좋게.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페이지 몇 페이지 펴봐.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그죠? 당연히 되고 안에 만약에 프로젝터가 없다. 클래스룸 안에. 그렇다면 더 더군다나 TV나 프로젝터가 없을 거면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클래스룸 PPT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책에 예를 들면 첫 번째 페이지, 인스트럭션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학습자가 포커스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걔만 잘라서 딱 넣어놓은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이 그림만 이렇게 딱 넣어놓은 형태로 주면서 여기에 레이블링 되어 있는 거 딱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뭐 질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오디오 아이콘 보이시죠? 그죠? 이 오디오 아이콘을 가지고 학습자가 듣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QR로 재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그 PPT를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리스닝 하셔가지고 학습자가 단어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북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디오가 인베디드 된 형태의 스토리도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액티비티 하고 나면 이렇게 답을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애들 붙이고 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 붙이고 나서 보여주셔도 되지만 앞에서 그냥 띄워놓고 이렇게 딱 해주셔도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엑스트라 센텐스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see a cat이나 a book, a toy는 우리가 애들이 알고 있는 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로 답을 맞춰봐도 되고 자기 답을 얘기하면서 좀 더 단어가 풍부해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고개를 내리는 순간 좀 그 디스트랙션이 일어나긴 해요. 예, 물론 집중이 좋은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텐션을 그랩하기 위해서 앞을 보면서 수업하는 게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룸 PPT를 통해서 선생님이 학습자와 수업을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이 안에 오디오랑 이북이 있기 때문에 수업하기도 훨씬 편하시고요. 답지도 바로바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클래스룸 PPT는 이제 수업 안에서 쓰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이고요. 이건 저희가 샘플 실러스를 드려요.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month에 유닛 1, 그죠? 유닛 1에 뭐 day 1, 2, 그죠? 유닛 2에 day 1, 2, 유닛 3에 day 1, 2 이렇게 해서 총 4개 유닛을 학습하게끔 구성을 해놓았고 간단하게 러닝 오브젝티브를 넣어놨고 매테리얼은 뭐가 들어가고 홈워크는 어떤 걸 주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month 2에는 뭐 유닛 5, 유닛 6, 유닛 7, 유닛 8까지 하고 타이틀이 뭐고 러닝 오브젝티브가 뭐고 매테리얼은 어떤 게 들어가고 워크북에 홈워크는 어떤 걸 줄 건지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보고 커리큘럼 형성하실 때 커리큘럼 작성하실 때 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좀 가르치는 게 영어 가르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초보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샘플 레슨 플랜도 제공을 해드려요. 여기 보시면 objectives가 뭐고 target word가 뭐고 센텐스 패턴에 중요한 게 뭐고 material은 어떤 게 필요하고 웜업은 몇 분, 메인 레슨은 몇 분, 랩업은 몇 분,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탈릭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뭐냐면 모델 퀘스천 앤서예요. 그래서 이걸 좀 boring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초보 선생님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드리스트가 되게 필수죠. 그죠? 그래서 워드리스트를 제공해드리고, 워드리스트는 바이링구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대부분 PDF로 제공해드리는데, 만약에 에디팅이 가능한, 파일을 원하신다면 따로 요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뭐 영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맞춰서 에디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워드 텍스트도 이렇게 제공해드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PDF로 원래는 올라가져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시는 부분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에디팅이 필요한 파일이 있다고 하시면 다 받으셔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래시카드도 이렇게 드립니다. 플래시카드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아웃 하신 다음에 그림 보여주고 단어 맞추게 하고 아니면 단어 보여주고 설명하게 하고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래시카드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리뷰 테스트, 유닛 리뷰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3개 유닛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단어 체크하고 컴프레션 체크업하고 그다음에 뭐 스트럭처 관련된 센텐스 스트럭처 관련된 것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midterm 테스트가 있어요. midterm 테스트는 유닛 1부터 6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중간까지 하고 나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랑 컴프레션 체크업이나 그다음에 배웠던 것들을 모두 모여놓은 형태로 학습자가 컴프레션 체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파이널 테스트는 유닛 7부터 유닛 12까지 학습하고 나면
이렇게 시험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드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 뭐 컴프레hension 체크업 여러 개 다 하실 수 있도록 센텐스 스트럭처까지 전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테스트까지 제공해드리니까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